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예, 지금 그 경제나 사회나 예. 그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음. 오늘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순히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정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 미스터 정의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실 국제전세를 또 얘기하려면 또 역사를 좀 또 얘기해야 돼요. 예. 어쩌다가 이 난리가 난 거냐. 예. 이게 사실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일어났다기보다는 예. 지난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거대한 그 동구권과 서구권의 대립, 예. 그것이 오늘날 이런 식으로 파국을 가져온 거다. 예. 특히 최근 특히 이 우크라이나 사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또 지정학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학. 예. 지정학. 나도 사실 이 지정학에 연구하면서 참 많은 비판 의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예. 그거는 좀 차후 얘기하기라고. 어쨌든 그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지정학이란 것은 단순한 전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 세계 자기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자기 국가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자기가 이제 강대국 입장에서 다른 주변 국가나 상대가 되는 강대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루는 게 지정학이에요. 네. 어느 지역을 장악해서 뭐 어떻게 경제 문화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따진 게 지정학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복잡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지정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전쟁의 사실 핵심이 된 거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지정학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지정학 자체도 한번 비판하고 싶은데 예.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관련해서 이 지정학적인 면을 또 봐야 되고 어쨌든 이것이 전반적으로 사회 전 세계적인 문화, 경제적인,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고 예. 특히 그것이 또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죠. 특히 대만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 맞죠? 예, 맞죠. 나 헷갈린다. 그 홍콩이랑 중국이랑 관계인데요. 어쨌든요. 하여튼 대만하고 음. 중국의 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음. 심지어는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전 지금 현재 벌어진 무역 전쟁에서 패권 전쟁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 한번 진단해 보자 이제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 이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이제 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주고 미국은 북한을 가져가고 중국은 대만을 먹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로 간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싸움하는 형태를 취해서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다. 예. 그러니까 기존대로라면 이제 보통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할 텐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 서로 막 원래 이게 그 약속 대련을 할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얘기한 거죠. 중공은 대만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사실은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만 일어났고 다른 데가 다른 전쟁이 안 일어난다라고 하면 힘이 그쪽으로 다 집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국제감시가. 네. 근데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는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없어. 그쪽에 집중하느냐고. 예.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마찬가지로 북한을 또 중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붙어버리면 또 중국도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요. 그럼 미국이 손쉽게 북한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한하고 싸우는 동안에 대만을 못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쉽게 대만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세계대전처럼 이 두 개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힘을 못 빌리니까 얘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못 도와주고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먹는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삼각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딱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데 러시아는 먼저 출발해버린 거죠. 동시에 서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지정학적인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소설을 한번 써봅니다. 뭐 사실 카츠라 데프트 조약이라는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다만 이게 명확한 증거는 사실 존재할 리가 없고. 예, 그렇죠.
이야기니까. 다만 의심스러운 비슷한 정황 중 하나가 뭐냐면 네. 최근에 러시아 대통령 전용기가 그 미국으로 날아갔다는 네. 거예요. 안에 누가 타고지도 밝혀지지 않고 네. 그쵸. 뭔가 엄청난 비밀 회담을 하려고 간 것 네. 같은데 아니 할 거면 그냥 대놓고 하지. 철수할 거냐 알 거냐 이런 거 따질 거면 그러게요. 무슨 또 음모를 꾸미려고 간 거냐. 네. 근데 일단 이거는 한 가지 확실한 거예요.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짜 길어야 일주일 안에 끝날 전쟁이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그리고 솔직히 내 개인적인 의견은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점령에 많은 도움을 줬다. 네. 러시아가 점령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처음부터 한 달 전부터 떠벌렸다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내가 이 떠벌린 것 자체가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냐? 원래 이 불이야, 예를 들어서 누가 불이야, 어떤 사람이지, 불이야 했을 때 보통 불이야는 목격자라든지 집주인한테 그런 사람이지. 소방관이 불이야하는 경우는 없어요. 소방관이면 불이야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불을 꺼야지. 거죠. 아니, 세계 경찰이 왜 누구한테, 아니, 경찰도 도둑이하면 뭡니까? 시민이 경찰한테 신고하라든지 뭐 그런 거라고 도둑이 하는 거지. 경찰이 도둑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지가 그냥 잡으면 되잖아 가서. 근데 세계 경찰이나 미국이 왜 도둑이야를 외쳤냐 이거예요. 쉽게 도둑을 안 잡겠다는 얘기는 다를 바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왜 경찰은 도둑이야 얘기 안 하냐? 경찰이 도둑이야 이거는 주민들이 동요할 거 아니야. 도대체 얼마나 큰 도둑이었길래 전화리냐. 솔직히 제가 이제 미국이 그래서 왜 이런 제 떠벌렌지 처음 이해 안 가는데 젤렌스키가 이제 항전하는 거 보면서 느낀 건데 실제로 미국이 한 달 동안 떠들면서 정작 어디가 러시아가 문제가 생기나 우크라이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경제도 파탄나고 전쟁 난다는데 투자자가 어디 있어? 다 돈 빼돌리고 도망가야지. 그냥 경제가 파탄나고 사회가 동요하고 특히 지도층이 이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돈 좀 있고 방금 낀다는 애들은 다 돈 들고 싸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완전 이건 전쟁 나기 전에 나라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젤렌스키조차도 처음에 러시아가 쳐들어간다 하던 젤렌스키도 대사관 철수시켜서 투자가 빠져나고 경제가 파탄나기 시작하니까 걔가 뭐라고 했으니까 전쟁 안 난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냥. 동요하지 마라 전쟁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이미 전쟁 났는데 그러니까 후에 얼마 있다 났는데 왜냐면 본 입장에서 전쟁이 당장 나고 안 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저렇게 계속 전쟁을 해서 떠벌려 버리니까 전쟁 나기도 전에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 전쟁 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군대는 파병 안 하냐 이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말을 왜 해? 아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움이 되지. 그렇죠. 오히려 다른 나라, 영국이나 독일 이용해서 비밀리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떠벌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문을 띄워줘라 해가지고 차라리 미국이 반드시 참가할 거라 이런 식으로 막 차라리 위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 처음부터 러시아와 미국이 짜고 우크라이나 손쉽게 점령하도록 밑밥을 깔아준 거 아니냐. 지도층을 이탈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킨 게 자꾸 전쟁 난다고 떠벌린 거다. 이관계를 쓴 거죠, 이관계를. 이관계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심리전을 걸었다. 동요를 일으키는 거지. 근간적으로. 그래서 젤렌스키가 결상 젤렌스키마저 그 말에 현혹이 돼서 이제 도망을 갔으면 진짜 한 방에 아마 일주일에 전쟁 꿈은 아니었는데 얘가 갑자기 미친 척하고 결상전을 해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구심점이 있으니까 됐다. 뭐 이렇게 좀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 그래서 아마 경사들부터 총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더라. 우리나라 유명 현리 전투라든지 3군 다 망한 때 것처럼. 아프간 2차 실제 그런 예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미난 걸 얘기를 좀 하자면 민주당이 미국이 집권을 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민주당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공화당이 집권을 할 때는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나던 전쟁을 막아요. 근데 이 미국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꼭 전쟁이 일어납니다. 큰 전쟁이라고. 네, 큰 전쟁들은 다 민주당 그렇죠. 당시에요. 이라크 전쟁 같은 거는 공화당이 한 거고. 뭐 이제 걸프전은 뭐 이제 공화당 때 한 거지만. 근데 그게 이제 그 일방적으로 그냥 미국이 쳐들어간 거고. 잠깐만.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걸프전 때 누가 대통령? 그때도 민주당 아니었나? 민주당이었을 거예요. 클린턴이 때였죠? 네. 헷갈린다.